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이 2025년 인사드리는 첫 번째 영상일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승차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서 보통 이 택시 대란에 관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그런 뉴스가 또 없긴 해요.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런지 요즘 연말 분위기도 그렇게 안 나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승차 거부는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일단 승차 거부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기사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승객들은 사실 택시의 영업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기사님은 승차 거부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이 불가능한 구역이라 못 간다고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럼 왜 기사들이 그걸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잘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산 화성에서 영업을 하는데 인계동에서 이렇게 빈차로 서 있다고 하면 이제 빈차 상태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수원택시가 아니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10번, 20번 반복되다 보면 아우 이제 귀찮은 거예요.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아예 못 가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면 그냥 가등을 꺼버려요.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거든요 그때 당시는 카카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었고 그때는 이제 길에서 그냥 타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귀로 영업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도 정말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택시 그 초보 시절 때 저는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있어요. 그 사람을 되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다. 뭐 요런 그 느낌으로 그 사람을 막 그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분들도 있고 진짜 심한 사람은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냥 합법적인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리고 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문을 열고 타려다가 저 이거 수원차 아니라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진짜 실제로 계세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아우 내가 그냥 얼마 돈 덜 벌고 말지 굳이 길에서 귀로 영업하겠다고 그렇게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아예 콜이 없으면 손님을 안 태우고 그냥 길에서 영업을 안 해버리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정당한 승차 거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관내 지역 영업 같은 경우에요. 택시는 구역면허 사업이라 뭐 기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다른 시나 도로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인천은 택시 사업 구역이 3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승차 거부가 가능하대요. 이게 손님들이랑 그럼 싸움이 정말 많이 날 것 같은데 혹시 인천 분들 계시면 진짜로 사업 구역이 3개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으로 운영되는 시 같은 경우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오산 택시지만 화성시랑 통합으로 운영 중이죠. 이런 경우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업하실 곳의 통합 지역은 꼭 잘 확인해 보시고 승차 거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담으로 예전에 오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 주무관한테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인근 시 예를 들어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수원시 이제 이런 인근시 지역은 승차 거부하지 말라고 시 자체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승차 거부로 처벌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대 시간이 임박한 경우에도 안 가셔도 괜찮아요. 이건 사실 법인 택시 기사님들 얘기죠. 이제 서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서울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교대하실 시간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서초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사님이 지금 사시는 곳은 노원구예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대충 올라가는 분을 한 분 태워가고 싶은데 손님이 탑승하셔서 완전 반대쪽인 강서구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손님한테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승차 거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콜 시스템 진짜 잘 돼 있으니까 그냥 길에서 안 태우시면 돼요. 그냥 콜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괜히 한 명 더 태우려고 그 길에서 특히나 승강장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다가 시비 붙고 신고당하는 경우가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해명하기도 참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콜 받아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퇴근 같은 경우엔. 다음은 예약된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콜 잡아서 예약 중인 상태인데 막 막무가내로 타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통 이해해 주세요. 뭐 만취객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보통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기사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보통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휴차나 이제 등을 꺼놓은 경우에도 승차 거부가 가능해요. 진짜 택시만 보이면 무조건 문부터 열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오늘 휴차불을 켜고 혹은 등을 꺼놓고 그냥 개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차문을 열고 막 타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빈 차불을 켜놓고 다니시다가 그렇게 손님이 왔는데 안 간다고 하시면 이거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등을 꺼두시던가 아니면 휴차 불을 꼭 켜두시고, 그래야만 이제 정당한 승차 거부에 해당하거든요. 정원 초과 같은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은 경우인데 5명이 타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른은 2명인데 애들 셋을 데리고 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도 탑승을 사실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튼 절대로 안 태우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담으로 국토부에 13세 미만 어린이 택시 정원 관련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승차 정원에 관해서 별도 언급이 없었으니까 어린이도 한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뭐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아동 포함해서 사람이 5명이면 승차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웃긴 게 여객법상 인승초과 처벌 규정은 또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본인의 목적지를 말도 못하고 거동이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면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케어해줄 동승자가 정상이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상 그래요. 그리고 혹시 취객 손님이 탑승하셨다가 차에다 이제 구토를 하시거나 뭐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도 많아요. 개정된 택시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세차비 그리고 영업손실비용 명목으로 15만원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그 이하를 받으시든 그 이상을 받으시든 그것도 또 이제 기사의 재량이라고 또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하루에 매출을 꼬박 30만원씩 하는 기사님이 첫 손님이 타자마자 차에다 구토를 했다고 하면 15만원 받으면 사실 손해죠.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돈을 안 주겠다고 뻗팅기는 사람이 있듯이 어차피 구속력이 없는 거 저는 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잘 설득해서 재량껏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용 케이지나 가방이 없는 애완동물을 태우고 탑승하시려는 분들도 승차 거부가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안내견은 케이지가 없어도 당연히 승차 거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애완동물을 그냥 안고 타시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도 정당한 승차 거부가 맞아요. 혹시 급경차 상황에 동물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거 기사님이 다 배상하셔야 되거든요. 동물 치료비가 사람 치료비보다 더 비싸요. 저도 원래는 그런 거를 좀 태워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안 태우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안고 타시는 분들도 통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아예 통제를 못 하시는 손님을 한번 태운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저도 안 태워요. 아니, 나 운전하고 있는데 이 개가 차 자체를 처음 타는 것 같더라고요. 타서 저를 보고서 계속 짖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으르렁거리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차 타본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개가 달려들까봐 뒤를 자꾸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태우시는 게 맞아요. 트렁크에 안 실릴 정도로 너무 많은 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휠체어는 제외예요. 요즘 신형 중형 차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준대형급 이상 차는 가스통이 트렁크 아래로 들어가서 짐이 좀 실리거든요. 근데 제 건 구형 K5거든요.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어서 캐리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제 캐리어를 2개, 3개씩 들고 오면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뒷좌석이나 앞좌석에 해서 이렇게 실어 드리는데, 가끔 이삿짐 수준으로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승차 거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나 접이식 킥보드라고 해도 무게가 막 30kg씩 나가는 거라던가, 과도하게 무거운 짐, 그리고 부피가 너무 큰 짐, 이런 것도 거부 가능해요. 승객 없이 화물만 운송하는 경우인데, 이거 불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차키나 지갑 아니면 서류 봉투 이런 거 주시면서 목적지 가서 어디로 전화하시면 사람 나오니까 전달해달라, 이런 요청 가끔 받거든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런 거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여객 운송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지 화물 운송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소화물로 취급됩니다. 이제 그 외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기사의 건강상 문제, 폭발물, 차에 손상을 줄 만한 물건이라던가, 천재지변, 그리고 이제 기사의 식사 시간, 차량 정비, 가스 충전, 세차 등 이제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긴 해요. 이런 것도. 저는 택시를 하면서 승차 거부란 걸 사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왕이면 안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정말 가기 싫어서 승차 거부를 하셔야겠다면 제가 볼 때 사실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시비에 걸릴 일이 없어요. 신고당할 일도 없고. 그리고 아마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같은 걸로 시비 걸려서 시청이나 구청에 여러 번 신고 받으시면 아마 좀 피곤하실 거예요. 담당 주무관이랑 개인택시 조합장님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차 거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특히나 택시 승강장에선 진짜 승차 거부를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손님은 그냥 콜 잡아서 가시던가 그냥 퇴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가끔 택시 승강장에서 차를 대놓으시고 뒤로 계속 넘기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래요. 지금 나 조금 이득 보자고 우리 동네 택시 기사님들 다 욕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법적인 승차 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마 초보분들은 이게 지금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건가 아닌 건가 분별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신고당하는 일 없게 그렇게 잘 영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